예. 자, 오늘은 교재의 147쪽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에 해시고. 자, 밑에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일정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개발행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도시군관리계획과 적합성 여부,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화시 여부 등 허가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자,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줌으로써 무질서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도시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제를 도시군 계획구역, 즉 도시지역의 한정에서 실시하였으나 현행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비도시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자, 전국의 모든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받아라 뜻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안 읽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발이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로 갑시다. 자, 개발행위다 하는 것은 6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첫째, 건축물 건축. 자, 공작물 설치.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 6가지 행위를 우리가 개발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필지별로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은 규모 크게 개발한다는 뜻이죠. 사업을 할 때는 규모가 큽니다. 수천 수만 필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 자, 사업에 의한 이런 개발 행위는 자, 허가 없이 합니다.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일일이 허가받지 않고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공객 사업 거기 줄치고 도시공객 사업 갈로 떼놓으시고 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럼 도시공객 사업일 때는 그거에 썼어요. 도시공사 위에 허가 없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대통령이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입니다. 자, 첫째, 건축물 건축. 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법을 별도로 배우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 건축도 개발행위고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 터널이나 교량이나 다리 같은 거 있죠. 그게 공작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설치할 때도 개발행위다 이 뜻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5가지 행위예요. 밑줄 칩니다. 절토. 자, 흙 깎기죠. 흙을 깎아내는 걸 말합니다. 성토, 흙 삭기. 정지, 울퉁불퉁한 걸 바르게 고르는 거. 포장,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곳을 덮는 거, 이런 4가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또 둘째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바다 같은 것을 땅으로 만드는 걸 말하죠. 이런 5가지 행위를 형질 변경이다.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이 허가받아서 하라 했듯이, 간란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한 토정질 변경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경작을 하면은 땅을 파거나 덮어야 되죠. 그럴 때는 허가대상 개발 행위로 보지 않는다 했듯이요. 즉 형질 변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다만 토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자, 순수하게 흙이나 모래나 자갈, 자, 흙, 그다음 바위 같은 거 채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모래 같은 것은 저 바다에서나 강에서 퍼죠. 그러면 토석 채취다 이렇게 하고, 뭐 자갈이나 바위 같은 것은 채석장 같은 데서 캐오죠. 이런 것을 토석 채취로서 개발행위다. 자, 그래서 이런 특히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돌산 있죠, 돌산. 돌산 같은데 여기서 채석장을 캐가 이렇게 허가받아서 이 산 자체가 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채석을 하는데 이 돌산이 비쌀까요, 살까요? 뭘 싸? 되게 비싸지. 여러분 생각하고는 세상이 정반대예요. 돌산이 정말 비쌉니다. 자, 이 돌로 돼 있죠. 자, 여러분 생각에 산이 나무도 울창하고 물도 잘 흐르고 그런 산이 비쌀 것 같아요. 그런 산은 아주 쌉니다. 왜? 전혀 개발 못하니까. 이거는 나무 심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죠. 그러면 여기에 자, 이 돌산 전체를 자, 채석 허가받아서 석자적으로 전부 다 팔아먹고, 자, 그럼 산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래 됐잖아. 팽지됐잖아. 그러면 이거 지목이 대로 바꿔가지고 여기 이런데 아파트 건설해.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팔죠, 땅을. 예. 그러면은 평당 10,000원 주고 샀는데 난주 팔 때는 평당 400씩 받겠죠. 예. 그래서 돌산이 비싸요. 예. 돌산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는 못 삽니다. 예. 아시겠어요? 돈쟁이 외에는 못 삽니다. 돈쟁이 외에는. 예, 또 돌산이 있느냐? 없습니다. 참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돌산은. 예. 자, 그래서 저도 돌산 사러 얼마나 쫓아다니는데 예, 사지지가 않습니다. 사지지가. 예. 그래서 산은 뭐 나무도 울창하고 산림도 좋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예, 나무가 못 사는 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돌산이 최고 좋다. 예. 그래서 돌산은 비쌉니다. 예. 자, 그래서 돌산에 채석허가 받아가 그 돌을 다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팽지됐죠? 그게 아파트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토지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 뭐 1, 2, 3이 있는데 1, 2, 3은 지금 볼 단계가 아니에요. 5, 6월 달쯤 돼야 되고, 자, 토지분할은 뜻부터 지금 아셔야 돼요. 자,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자,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예, 나누는 것을 우리가 토지 분할이 하죠. 예,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어떻게 나눌 거냐? 한 필지일 때는 등기부가 하나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등기부를 여러 개로 등기부를 자, 편철하는 것을 토지분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등기부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방법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장부죠.
이게 쉽게 내용이 변경되면은 공신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여러 번, 하나를 등기부를 여러 개 편철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하나 해서 이걸 등기부를 나눠줍니다. 이 토지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 필 토지가 전에는 100번지였다. 자, 그런데 100-1, 100-2, 100-3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죠? 이 분할됐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100번지였는데 이것이 여러 개로 나눠졌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물건상 놓는 행위. 줄치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 줄치고.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세 가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갈로 떼놓으시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은 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려면은 용도지역이 어디 돼야 됩니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원 주변에 이런 곳에 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데는 자, 허가 없이 쌓아둬요, 여기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농림지역이 안 들어가 있죠. 농림지역도 물건 쌓아둘 때 허가 받지 않습니다.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보충학습에 가시면은 거기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제한 토지행질 변경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3살 중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및 경미한 사항 변경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허가 받았지만은 또 변경하죠. 그럼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의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대통령이 제하는 경미한 다음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허가 없이, 변경 허가 없이 뭐만 해라? 통지만 합니다. 통지. 자, 1번에 줄칩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경우 줄치시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통지만 해라 이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단축이 받는 말이 연장이죠. 연장일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예. 그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통지만 하지만 연장일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옆에다가 연장은 허가요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2번에 줄칩니다.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안에 축소, 관란에 공작물 무게, 부피, 수평투영 면적 5% 범위 안에 축소를 포함해서 자, 이럴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통지만 합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 면적이 5% 범위 안에 축소일 때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허가 없이 뭐만 해라? 통지만 합니다. 자, 축소받는 말이 뭐예요? 자, 확대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1%라도 확대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올 때 단축이냐 연장이냐 축소냐 확대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해서 보시고, 자, 3, 4, 5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2절에 개발행위 허가 생략이라고 해가 있죠. 자, 이 부분도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표에 쭉 들어가 있죠. 3, 4에 가면은 이 부분도 볼품을 딱딱 정해줍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 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51쪽에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배제라고 들어가 있죠. 그거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제4절 가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로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를 저런 6가지 개발 행위를 하려면은 어떤 절차에 통해서 허가를 받는지를 배우는데, 자, 먼저 개발 행위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겠죠. 자, 그럼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이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어요. 자, 첨부되어야 할 이 계획서에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하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해, 방지에 관한 거, 그 다음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관, 조경에 관한 거. 자, 이런 계획서가 첨부가 필요하면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기비 한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4가지 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자,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자, 허가권자는 자, 여기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기준 이 5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세부 기준. 자, 3가지. 예. 또 구체적 기준. 상당히 많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허가 기준을 물었어요. 허가 기준을 물었을 때 뭘 물었느냐? 여기 있는 구체적 기준을 물었습니다. 책이 없어요, 여기는. 예. 책이 없는 이런 걸 물어보. 예. 자, 그래서 이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자, 15일 내에, 자, 15일 안에, 자, 부적합하면은 불허가를 하겠죠. 적합하면은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허가에 대한 그 사유나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든지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자, 알려줘야 돼요. 국토 이용 정보 체계다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메일 다 쓰시죠? 예,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알려주라. 예. 자, 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 허가.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조치할 것을 이런 4가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이행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행 보증금, 자, 이런 것도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겠죠. 자, 착공을 이렇게 하면은 공사가 완료되고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자, 받아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 절차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먼저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줄칩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이 경우 다음은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뒷부분 알아야 되니까 3, 4일쯤에 보면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에는 필요하면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라 이 뜻이에요. 첫 번째 거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학원 주변 같은 이런 곳에 시가지가 형성된 곳 있죠. 여기는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건물 개발행위 시켜서 건물 짓고
자, 주변에 자, 기반시설 다 있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곳은 개발이 아직 덜 된, 자, 이런 곳이에요. 미개발지다. 이런 미개발지.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곳에서 개발을 할 때, 미개발지 이런 데서 개발할 때는 이걸 요구를 합니다. 자, 먼저 이 개발 부지와 기존의 도로 관계 연결해야 되죠. 또 진입도가 있어야 되고, 또 상수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또 하수도 있어야 되고, 전기 같은 거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시설이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개발지에서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런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용지 확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무슨 뜻이냐, 미개발지에 우리가 개발하려면은 이렇게 법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 거꾸로 미개발지가 개발 가치가 있는 토지냐 토지가 아니냐를 보는데 첫 번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미개발지가 있으면 이게 개발 가치가 있고 좋은 토지냐 좋지 못한 토지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앞에 합격했던 분들 중개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 미개발지가 매물로 나오죠. 예, 팔아달라고 매물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개발지에 가서 답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예. 또 살 사람도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날 가는 날은 소풍 가는 날. 무슨 소풍 가요? 예, 그래서 그 살 사람하고, 자, 그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나 대절해가 이까지 갑니다. 가면서 온통 머릿속에 생각은, 자, 오늘 어느 가든에 갈 거냐, 오늘 닭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염소로 할 거냐, 소로 할 거냐. 자, 그리고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자, 가든에 어느 집 가든 가자 하면 노래방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된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여기에 보는데 이런 거 볼 생각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야, 경치 봐라. 주위에 보니까 산 밑에 아늑하이 남쪽으로 보고 있고 전원주택 지으면 참 좋겠지. 그래가 이것만 한번 후 둘러보고 바로 일로 가죠. 가서 소주 한 잔 묵고 딱 이제 노래 부르기 직전에 계약서 딱 대묻고 사인해라. 그러면 소주 한 잔 묵고 아이고 좋다 그래 사모 매물 3으로 샀다. 계약했습니다. 자, 이제 한 몇 달 뒤에 여기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이제 설계사한테 의뢰하겠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 갖춰야 되는데. 자, 진입도로 이거 100m 갖춰야 돼. 폭이 4m 폭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건 한 땅 150평 사야 되고 토목공사 다 해야 되죠. 토목공사 다 하고 하수도까지 넣고, 자, 그런데 드는 땅값과 모든 공사비 다 하니까 3억. 상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수도가 5km밖에 있더라. 이거 연결해야 됩니다. 상수도. 예, 거기에 2억. 자, 전기 넣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전기도 5km밖에 있더라. 한전에 이야기하니까 전주를 여기는 미개발지니까 큰 걸 시공해야 됩니다. 그 하나에 500만 원. 자, 100m 있어요. 100m에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5km니까 곱하기 50개 해야 되죠. 전주값만 얼마? 2억 5천. 시공비 하니까 3억. 자, 땅 3억짜리 하나가 건물 넣기 위한 토목공사가 벌써 얼마입니까? 8억. 알겠습니까? 가치 있는 땅입니까? 가치 없는 땅입니까? 가치 없죠. 그럼 이런 거 사면 어떡합니까? 결국 뭐 전원주택 지어보려다가 엄두가 안 나죠. 덮어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딴 데 이야기가 팔아보려고 하는데 팔립니까? 지 같은 바보 없다. 그냥 막 10년이고 20년이고 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난주 중개업을 할 때 미개발지에 가면은 제 1번으로 봐야 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 토지가 가치가 있는 없느냐를 보는 것은 이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건물이 들어가려면은 진입도, 상하수도, 전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허가내 준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냐, 들어가는데 어떤 비용이 치러지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거 봐야 돼요. 두 번째. 자, 또 이렇습니다. 자, 이게 어디 산이에요. 네, 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차가 다닌 도로도 있고, 자, 전기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여기 하수도도 있더라. 매물이 이기 놓았다. 야, 가보니까 도로도 있네. 전기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다 있다. 야, 바로 연결하면 되겠다. 들른 사자 얼마? 5억. 자, 나중에 이제 건물 지으려니까 뭐 하냐? 요만큼 산을 이만큼 절개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산 한 면을 절개했죠. 예. 산 한 면을 절개했으니까 산 한 면을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축대 쌓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산 한 면 전체 써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50억. 그래서 저기 매물로 놨다 이 뜻이에요. 이 축대 사는 게 이 위해방지 조치예요. 이런 위해방지 조치가 있어야 허가를 온다 이 뜻이에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가보면은 땅 사오는 거 보면 가가입니다. 내가 보면 여기 도로변이고 여기 대지면이다. 여기 가서 이야, 도로하고 바로 붙었네. 저대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덜렁 또 개화가가 선생님 왜 잘 샀죠? 건물 못 짓는다니. 왜요? 지을 수 있는데 도로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때는 아주 야무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니 한번 지어봐라. 보내봅니다. 예. 지집니까? 뭐라냐? 이거 땅 이만큼 끌어올려야 된대. 이렇게 해야 여기에 건물이 들어요. 땅을 끌어올리는데 덤프 트럭 한 대가 흙 한 대 퍼죠. 그거 평에 한 평에 1m 끌어올립니다. 다져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게 1000평이다 하면 얼마요? 도대체 1000대 한 대 100만 원 용차비가 100만 원 곱하기 1000대면 얼마입니까? 흙값만 10억. 토목공사 다 해야 되죠. 몇십억 더 겁니다. 잘 샀네. 다시는 저한테 연락 안 옵니다. 부끄러워서.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난주 중개업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법적으로 이 개발 행위를 하려면 이거 요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결국은 땅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 뜻이에요. 미개발지에 대해서. 자, 이 두 가지는 공사 중에 필요한 거예요. 공사를 하면 환경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방지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공사 끝나면 조경 같은 걸 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개발지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요구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주면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심의구본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건 버리시고. 자, 3번에 심의생략이라는 것도 3, 4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가면은 허가 신청을 했으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죠. 처분기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신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줄칩니다. 15일 거기 줄치고. 자, 가로띠 넣으세요.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줄치시고. 허가점 교부,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허가권자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줄칩니다. 서면이나
또는 자 국토용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서면으로 알리든지 국토용 정보 체계로 알려야 됩니다. 그 구도로는 안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 개발행위를 허가권자는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변경하라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양갈로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5번까지 돼 있죠. 5가지. 자 거기 여기에 있는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이 5가지.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졸지입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제하는 개발행 규모,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토지용지를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토지용지를 변경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첫째 허가 기준이, 자 박스 안에 가시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용도 지역별 규모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 제하는 개발행 규모가라 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행질 변경 면적을 말한다 되어 있고, 다만 다음은 보실 거 없고, 자 박스 안에 그게 보면 1, 2, 3이 있죠. 그걸 갈로 묶고 암기 프린터도 여기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정도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보존녹지는 5천 정도 미만, 공업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3만 정도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관계로 개인이 자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무한대 개발 못합니다. 예.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입니다. 왜냐, 토지 형질 변경이 저 6가지 개발행위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개발행위예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면 땅을 파거나 덮어야 되죠. 이 형질 변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토속 채취에도 형질 변경이 수반됩니다. 자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도 간접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개발행위는 형질 변경을 통해서 개인의 개발 범위를 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의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전부 다 미만일 때는 허가 받아서 자 개인이 자 개발할 수 있는 범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거지역이 1만 제곱미터다라고 되어 있죠. 미만 되어 있죠. 9,999제곱미터. 자 주거지역에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은 9,999제곱미터, 딱 3,000평만 개발한다. 그러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죠.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예. 개인의 개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하는데 자 누가 와서 자 주거지역에 땅 1만 5천 제곱미터를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자 허가되지요? 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안 된다 해야 되죠. 예,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다 이랍니다. 된다, 될 수 있어요. 예,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된다 확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이제 반사기적인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뒤에 딴소리 하죠. 예,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 미만일 때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자 생산녹지는 개인이 1만 미만까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데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정도 미만까지, 보존녹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은 5천 정도 미만까지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이상이 될 때는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 나 개발하고 싶다 하면은 가장 편한 방법이 뭐가 돼야 된다? 사업자가 돼야 돼요. 사업자. 사업자가 돼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 말을 쓰시면 돼요. 거기준 미만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다 이 뜻이. 자, 이상이 되면은 심의를 거쳐 허가받든지 사업자가 되어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고 그 기준은 암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난주 중개업상 반드시 쓰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밑에 참고표에 형질 변경의 면적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제 프린트 안 보면 돼요. 자, 양갈로 2번 두 번째 일반 기준은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거기에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 돼 있죠. 이거 없애버리고 방안 없애고 계획으로 바꾸세요. 자, 성장 관리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성장 관리 방안이 아니고 성장 관리 계획. 언제부터? 7월 달부터 이래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줄칩니다. 자, 도시공약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줄치죠. 자, 네 번째 그냥 봅시다. 주변적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자,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섭지 배수 등 줄칩니다.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줄칩니다.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허가줍니다. 단 한 가지로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세부 기준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고. 보충학습이라 되어 있죠. 자, 이 세부 기준에 대한 더 세부 기준이에요. 구체적 기준인데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됩니다. 자, 4번에 도시공격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시고. 자, 그 밑에 성장 관리 방안에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1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자, 없애버리십시오. 삭제. 2번에 성장 관리 방안 포함될 내용이라는 제목이 찾았습니까? 삭제. 3번에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삭제. 보충학습의 부분도 삭제하세요. 예,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삭제됐습니다. 폐지됐어요. 폐지되고 대신에 성장관리계획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거 비슷하느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없애버렸어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언제부터? 7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1차 발표를 했어요. 이런 새로운 제도다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7월 달에 또 대폭 개정돼서 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장관리 방안 제도는 7월 달부터는 없어지니까 미리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건부 허가 및 이행 보는 거 봅시다. 자,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및 의견 청취. 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줄칩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항해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자,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냥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위 한조,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항해오염 방지, 경관 조경하는 것을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에 보통 이런 미개발지에 개발행위 들어가죠. 기반 설치 용지 확보를 하라라고 대부분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조건부 허가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중공검사 받을 때 조건이 이행됐는지도 같이 어떻습니까? 검사받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시험에 나올 때 얘는 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 축대를 살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축대가 위해 방지 조치죠.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기반시설이니까. 그렇게 살짝 바꿔버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행담보 등에 보시면 이행보증금 예치. 허가권자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방지, 항염 방제,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이 허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허가를 받은 자를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다만 줄칩니다.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치고 2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공공기관 깔로 떼어놓으시고 중 대통령이지 않은 기관 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자 예치하지 않습니다. 3번의 끝에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줄치고 이런 공공 개발행위자가 자 개발할 때는 이행문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기비 한조에 관한 조치에 있어서 반드시 이행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축대를 안 사면 안전사고가 나죠. 산 사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은 반드시 이행시켜야 되죠. 자 저럴 때 저런 것을 설치할 조건으로 자 허가도 하고 반드시 일정 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돈을 예측하라요. 그럼 저 축대를 샀을 때 이 돈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행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킨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자 그게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나 4번 예치방법이나 5번 이행보증금 반환 2, 3, 4는 3, 4중을 보면 돼요. 3, 4, 5는 3, 4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중공검사 받아야 되죠. 다음의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서 줄칩니다. 건축부에 따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사용승인 받았을 때는 중공검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중공검사 대상행위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속 채취 행위라고 해놨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중공검사 자 대상이 아닌 행위가 있어요. 첫째 토지 분할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서류상 분할이니까 중공검사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두는 거 물건 적치 행위 없지요. 이것도 중공검사 대상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방금 책에서 봤죠. 건축법상 사용승인 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은 완공이 되면은 사용승인 받습니다. 이 사용승인이 여기 있는 중공검사와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짓나 안 짓나 그건 검사받는 거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중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박스 옆에다 쓰면 돼요. 중공검사 대상 X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나 건축부에 따른 사용승인을 자 받은 경우에는 중공검사 받지 않는다. 그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네. 자 이번에 중공검사 의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그리고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5, 6월 이후에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볼 거 아니고. 9번에 내려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뭐 옛날 시험이 자주 나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것도 3, 4일 이후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61쪽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버리세요. 오늘 시험에 놓을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3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제7절에 개발행위에 따른 공실 등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볼 건 아니고. 자, 넘어가시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자, 글로 가는데. 그래서 개발행위는 여러분이 허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절차를 나중에 정리해서 줄 거예요. 3월달 수업할 때는. 책에도 줍니다. 굳이 따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잠시 쉬었다가 164쪽부터 하도록 합시다.